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요, 연애 초반의 스킨십 속도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네, 어쩌면 기존의 생각을 좀 확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죠. 맞아요. 특히 여성이 잠자리에 빨리 응한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가? 보통은 남자의 매력을 증명하는 일종의 정복 신호,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오히려 정반대의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지점, 이 도발적인 주장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료의 첫 문장이 거의 뭐 선전포고 같던데요. 남자들은 흔히 섹스를 정복이라고 착각한다. 네, 여성이 쉽게 잠자리를 허락하면 와, 내가 진짜 매력적인가 보다. 나한테 푹 빠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밀당 같은 일종의 검증 절차 없이 너무 쉽게 잠자리를 허락했다면요. 그건 남성이 너무 대단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여성이 그 남성에게 잘 보일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역설적인 분석을 내나요. 제 생각엔 반대로 그만큼 상대를 편하게 생각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가능성을 다른 각도에서 봐요. 다른 각도라면요? 이 관점에서 여성의 행동 밑바탕에는 리스크 관리라는 본능이 깔려 있다고 전제하거든요.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할 만한 상대를 만나면 여성은 혹시 내가 쉬운 여자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 리스크를 본능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부러 더 조심스러워지고 속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런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건 애초에 관리할 리스크가 없는 관계, 즉 미래가 없는 관계로 정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한 행동이 여성의 머릿속에서는 이 관계는 어차피 단기전이라는 계산이 끝났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냉소적인 시각인데요. 네,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경제학적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여성에게 남자는 두 종류의 상품으로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고가치 투자 상품, 다시 말해 투자 가치가 있는 남자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남자라 약간 우량주 같은 건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남자를 놓치면 내 인생에 큰 손해가 될 것 같고 내 미래를 걸어볼 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재죠. 마치 평생 소장할 클래식카를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아하. 섣불리 결정 안 하잖아요. 꼼꼼히 뜯어보고 시운전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성은 이런 투자 가치가 있는 남자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강하게 작동한대요. 내가 너무 가벼워 보이면 이 남자가 나를 낮게 평가할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관계의 속도를 일부러 늦추고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거죠. 이 자료는 심지어 이걸 여성이 남성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중의 표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존중의 방식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어렵게 대하는 게 저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와,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네. 그럼 그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투자 상품의 반대라면 편의점에서 사는 음료수 같은 존재로 비유가 되죠. 목마를 때, 심심할 때, 외로울 때 그냥 즉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소비하고 나면 그만인 그런 일회용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글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런 소비용 남자에게는 이미지 관리라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여성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킬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쉬운 여자로 보이든 말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갖는 행동은 남성이 생각하는 그 폭발적인 호감의 표시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 남자의 미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철저한 무시에 가깝다고 이 글은 주장합니다. 그럼 그 충격적인 상황,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클래식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사실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그 상황, 그게 벌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대치의 불일치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 지점에서 관계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한편의 부조리극이 시작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남자는 와,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이라니? 이건 운명이야 이러면서 혼자 연인 모드로 급발진을 하는 거죠. 더 자주 연락하고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려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애정 표현을 하고 둘의 100일은 어디서 보낼지까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이미 로맨틱 코미디 영화 주인공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은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 500일의 서머를 보면 이 역학이 정확히 그려지죠. 맞아요. 주인공 톰은 혼자서 막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온갖 의미를 부여하지만 서머에게 그는 그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친구 혹은 소비용 상대였을 뿐이에요. 남자는 멜로드라마인데 여자는 가벼운 시트콤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남성의 기대와는 달리 여성은 아니 그냥 즐긴 건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굴지 하면서 당황스러움과 귀찮음을 동시에 표현하기 시작해요. 연락이 뜸해진다거나. 네, 만나자는 약속을 피하는 식으로요. 아, 그게 바로 남성들이 흔히 말하는 갑자기 여자가 식었다는 그 상황의 이면일 수 있겠네요.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욕구만 채우고 쿨하게 돌아서는 여성이 관계의 절대 권력자가 되고요.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매달리면서 우리가 함께한 그 밤은 뭐였어? 라고 묻는 남성은 감정적 약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정복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사실은 관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떨어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씁쓸하네요. 침대 위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관계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성이 잠자리를 쉽게 허락했다는 그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 남성을 미래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현재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남자가 쾌락을 얻는 동안 자신의 장기적인 가치가 헐값에 팔려나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남성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진짜 쟁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자료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남자가 진짜 쟁취해야 할 것은 여자의 몸이 아니라 마음, 더 정확히는 존중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영향력에 대한 정의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어떤 건데요? 평소에 아무리 개방적이고 쿨해 보이는 여성이라도 내 앞에서만큼은 조심스럽고 수줍은 소녀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진짜 영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료의 표현이 다소 공격적이고 구시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핵심 뉘앙스는 통제나 억압이 아니에요. 여성의 스스로 이 남자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가치를 지닌 남자가 되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성이 당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혹시라도 가벼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게 만드는 남자가 되라는 메시지죠. 행동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상대방의 행동 패턴 자체를 바꾸는 영향력을 가지라는 말이네요. 억지로 조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조심스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라.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조언하죠. 여자가 당신에게 너무 쉽다면 쾌재를 부르지 말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해라. 그리고 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남자가 되지 말고 여자가 존중해서 어려워하는 남자가 되어라. 라고요. 쉽고 빠른 육체적 관계와 여자의 진심 어린 존경과 투자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자료는 쉬운 섹스가 남자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남자가 단기 수익에 취했을 때 여성은 장기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냉정한 주주총회를 열고 있었던 셈이죠. 이 자료는 철저히 남성의 입장에서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논리를 충실하게 따라가 봤죠.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 모든 관계의 역학을 가치와 정복, 투자와 소비라는 어떤 게임의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기는 것이 목표인 이 게임의 규칙 자체를 거부한다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서로의 의도를 솔직하게 소통하고 단기적인 관계를 원하는지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지 존중하는 관점에서 시작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잡한 권력 역학은 과연 어떻게 달라 보일까요?